결혼 25년 만에 남편이 해외에서 몰래 낳은 쌍둥이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람을 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돈으로 저 모르게 아이가 둘이나 생겼다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진 이 순간 이혼만이 정답일까요? 오늘 사연 끝까지 들으시면 내 남은 인생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문을 엽니다. 오늘 사연을 주신 분 은숙 씨라고 부를게요. 은숙 씨는 결혼 25년 차라고 하셨어요. 작은 행복에 감사하며 남들처럼 평범하게 잘 살고 있다고 믿으셨대요. 그런데 불과 2주 전 남편에게 끔찍한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남편이 해외에 다른 여성을 통해 인공수정으로 낳은 쌍둥이가 있다는 사실을요. 아기들은 이제 1살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이 큰돈을 그 나라로 계속 보내고 있던 서류까지 발견하셨어요. 남편은 아직 은숙 씨가 이 모든 사실을 안다는 걸 모르고 있고요. 은숙 씨는 지금 조용히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연에 적어주신 이 한 문장에 은숙 씨의 지난 2주가 어땠을지 그 참담한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25년입니다. 한 사람을 믿고 내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함께해 온 세월입니다. 그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내가 25년간 헛살았나? 아마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셨을 거예요. 두 분 사이에 아이가 없으셨군요. 2013년에 인공수정을 3번이나 시도하셨지만 잘 안 되셨고요. 그때 은숙 씨 마음도 많이 힘드셨겠지요. 남편분도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참 컸던 모양입니다. 은숙 씨는 남편이 완벽하진 않아도 함께 살기 힘들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서로 믿고 의지하며 잘 지내오신 부부였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이는 갖고 싶을 수 있지만 저에게 3년이나 숨긴 것은 부도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은숙 씨 말씀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이건 부도덕한 일이 맞아요. 배우자를 완벽하게 속인 일입니다. 그것도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요. 은숙 씨는 만약 남편이 솔직하게 말했다면 기꺼이 보내줬을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차라리 헤어질 수 있었다는 의미시죠. 아마 남편도 그걸 알았을 겁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는 순간 우리 은숙 씨가 자기를 떠날 거라는 거요. 그래서 말을 못한 거겠죠. 아이는 갖고 싶은데 아내와 헤어지기는 싫고 참 이기적인 욕심이죠. 은숙 씨는 남편이 욕심이 너무 많다. 둘 중 하나를 선택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도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은숙 씨, 남편이 문자 메시지를 보신 걸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만 했잖아요. 다른 여자와 살고 싶은 거냐 물었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고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지금 남편의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상황을 조금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어르신들도 지금 은숙 씨 사연에 다들 어이구 세상에 하시면서 듣고 계실 거예요. 만약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 눈이 맞아서 그러다 아이까지 생긴 거라면 그건 바람입니다. 외도예요. 그렇다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좋으면 가라. 내 인생에서 당장 사라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이죠. 그런데 이번 일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남편은 다른 여자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아이가 목적이었던 거죠.
은숙 씨가 표현하신 대로 인공 수정을 했고 대리모를 통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그게 사실이라 해도 남편의 잘못이 결코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와 상의 없이 이런 중대한 일을 혼자 결정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배신감에 치가 떨릴 일입니다. 그 기분 나쁜 마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은숙 씨,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반드시 이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문제일까요? 저는 그 지점에서 은숙 씨가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떠세요? 만약 내 남편이, 내 아내가 25년을 잘 살다가 이런 일을 벌였다면요. 당장 이혼해. 이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오르지 않으시겠어요? 저라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은숙 씨, 우리 나이가 이제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조금 망설여지고 그렇다고 모든 걸 덮고 가기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나이잖아요. 은숙 씨도 남자는 더 이상 관심 없다고 하셨죠. 그럼 이혼 후에 혼자 사는 삶, 혹은 이 배신감을 안고 남편과 계속 사는 삶, 어떤 게 은숙 씨의 남은 인생에 더 나은 선택일까요? 지금 은숙 씨는 감정이 너무 격해져 있어요. 내가 감히 나를 속여? 내 돈으로 감히 그런 짓을 해? 이 분노 때문에 무조건 이혼이라는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은숙 씨, 결정을 내리기 전에 딱 한 번만 냉정하게 손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사건 말고 남편에게 다른 불만은 없었냐고 여쭤보신 상담사분의 마음에 공감이 갔어요. 만약 원래부터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고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었다면 이번 일은 아주 좋은 명분이 됩니다.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25년간 큰 문제 없이 살아온 남편이잖아요.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감정적으로 모든 걸 결정해버리면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남편의 다른 장점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할 때, 아, 그때 내가 너무 성급했나? 하고 후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절대 남편 편을 들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은숙 씨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을 만들까봐 그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은숙 씨가 가장 화나는 부분 중 하나가 돈 문제일 겁니다. 그건 우리 부부의 공동 재산이에요. 제 돈으로 저도 모르게 세컨드 가족을 후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죠. 그런데 은숙 씨, 지금은 남편이랑 싸울 때가 아닙니다. 참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지금 은숙 씨랑 남편은 같은 편이 되어야 해요. 아니, 이 마당에 무슨 같은 편? 하고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은숙 씨의 적은 남편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이 꼬여버린 상황 그리고 저 여자와 아이들에게 정당한 대가 이상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우리 돈입니다. 지금 은숙 씨가 남편과 감정 싸움을 하느라 시간을 보내면 그 돈은 계속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갈 거예요. 그 여자 쪽에서는 이 집 부부가 싸우느라 정신이 없구나. 이때 더 뜯어내야겠다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부부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남편을 같은 편으로 만들어서 저 여자를 상대로 우리 두 사람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해야 해요. 너 유부남인 거 알고 접근했지? 우리 재산 노리고 그랬지? 이렇게 부부가 한 목소리를 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숙 씨는 기분이 너무 상해서 같은 편이 되어야 할 밉지만 어쨌든 남편과 싸우는 데만 힘을 쏟고 계신 거예요. 감정이 앞서니 제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 스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라고 하셨던 것처럼요. 원문 내용을 살짝 반영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말고요. 우리 25년 된 아주 귀한 도자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애지중지 흠집 하나 없이 아껴왔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걸 몰래 들고 나가다가 그만 금이 가게 한 거예요. 속상하죠. 화나죠. 당장 저 도자기를 깨버리고 싶죠. 그런데 은숙 씨, 이 도자기를 지금 화난다고 깨버리면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25년의 세월이 그냥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하지만 금이 갔어도 여전히 귀한 도자기일 수는 있어요. 이 금간 도자기를 버리고 새 도자기를 살 건지 아니면 이 금을 잘 붙여서라도 계속 안고 갈 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금간 채로 멀리서 보기만 할 건지 이건 은숙 씨가 결정해야 해요. 지금은 결정할 때가 아닙니다. 이 일을 안 지 고작 2주밖에 안 됐잖아요. 하늘이 무너졌다는 건 평정심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말씀에 뜨거운 감자 쥐고 있으면 손만 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뜨거울 때 평정심을 잃은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반드시 나중에 후회합니다. 일단 남편과 차분하게 대화를 해보세요. 왜 그랬어? 날 속였어. 하는 감정적인 싸움 말고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당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었어? 그 여자와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재정 지원은 언제까지 얼마나 할 생각이었어? 그리고 나랑은 어떻게 하고 싶어?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남편의 계획을 들어보세요.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은숙 씨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됩니다. 도저히 저 인간 얼굴 보고 못 살겠다. 이 배신감을 이용해 재산 분할 확실히 받고 이혼해서 혼자 편하게 산다. 그래도 25년 정이 있지. 저 인간이 여자에 미친 건 아니고 아이에 미쳤던 거구나. 이 정도면 한 번은 만약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재산 지원은 얼마로 할지, 아이들은 어떻게 할지, 이혼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 정도면 괜찮은 남자니 그냥 데리고 사는 게 나을지 아주 냉정하게 손익을 계산해 보세요. 요즘은 혈연 관계가 아닌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물론 이건 경우가 다르죠. 내가 낳지 않은 남편의 아이라는 게 어떤 분들에게는 남의 아이를 입양하는 것보다 더 끔찍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래도 내 남편 핏줄이니 하고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죠.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천하가 다 이혼하라고 해도 내가 살고 싶으면 사는 거고요. 천하가 다 살라고 해도 내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는 거예요. 남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숙 씨의 마음 그리고 은숙 씨의 남은 인생이 중요합니다. 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만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은숙 씨, 지난 25년의 세월을 그렇게 쉽게 저버리지 마세요. 그 세월은 은숙 씨 편입니다. 은숙 씨가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저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